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배우는 한국어. 오늘은 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라마를 봤죠. 그 드라마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두 사람이 김치를 담그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자,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김치를 담그는 방법에 따라서 물론 맛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국에서는 그 지역마다 날씨와 또 환경과 거기서 나오는 재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김치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고 맛도 아주 다양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의 지역별로 어떤 김치가 유명하고 또 그 김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자, 먼저 한국을 지역별로 나누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지역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물론 경기도 위쪽으로 황해도도 있고 평안도도 있고 저쪽 강원도 위를 보면 또 함경도도 있지만 제가 아직 그쪽 김치는 먹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남쪽에 있는 5지역에 있는 김치만 알아보기로 해요. 자, 먼저 경기도예요. 경기도 김치는 보쌈김치,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나박지, 석박지라고 하는 이런 무로 만든 김치가 있어요. 자, 이 지역의 김치는 서울 김치에 비해서 맛이 담백하고 소박한 것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죠. 서울 김치는 그 왕이 살고 있는 궁중 김치의 영향을 받아서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형태도 아주 화려해요. 특히 이 총각김치하고 나박김치가 대표적인 서울의 김치예요. 자, 그 다음은 강원도예요. 자, 이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역의 김치의 특징도 서로 달라요. 먼저 영서 지역에서는 아주 가는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사용해서 김치를 담그고 영동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사용하는데 특히 그쪽 지역에서 잘 잡히는 오징어나 명태나 북어 같은 해산물을 김치에 첨가해서 만들어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김치는 가지로 만든 가지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충청도예요. 이 충청도 지역은 바다하고 아주 가까워요. 서해라는 이 바다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양념에 젓갈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남쪽 지방의 김치보다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지역에서는 호박김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해요. 자, 그 다음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은 먼저 고춧가루를 걸쭉하게 불려서 사용을 하는 지역이 많고 김치의 양념이 아주 푸짐하고 해산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젓갈을 많이 넣고 짜고 매운맛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 지역의 대표적인 김치는 꼬들빼기 김치, 그리고 여기 이제 갓김치 이런 것들이 있고 감으로 만든 감김치가 있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동치미도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김치이고 또 장아찌,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 고추로 만든 장아찌인데 이 장아찌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김치예요. 자, 그 다음 경상도예요. 이 경상도 지역은 동해, 남해가 맞닿아 있어서 바다에서 나오는 재료들, 그 김장 재료들이 아주 풍부한 반면에
날씨가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음식이 아주 쉽게 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치가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소금, 그리고 고춧가루, 마늘 등을 많이 넣어서 맛이 가장 자극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경상도 김치는 콩잎김치, 그리고 부추김치, 또 깻잎김치, 백김치, 통대구 소박이, 모젓 깍두기, 안동식혜 등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김치라고 하면 이런 깻잎 김치나 부추 김치가 아주 대표적인 김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지역별로 대표적인 김치와 그 김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치의 효능을 좀 알아볼까요? 자, 먼저 김치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하고 칼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도 풍부해요. 그리고 김치는 식이성 섬유를 많이 함유한 채소가 주 재료이고, 양념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에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자, 이 캡사이신 성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 중에 마늘은 암을 예방하고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익지 않은 생김치보다는 잘 익은 김치가 항암 효과가 한 30% 이상 높다고 하니까 여러분 김치를 먹을 때는 잘 익은 김치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자, 또한 김치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유산균이라는 것이 증가하는데, 이 유산균은 장을 깨끗이 하는 작용을 하고 변비를 예방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들어있는 각종 채소의 식이성 섬유가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유산균 등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김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겨울에 특별한 반찬도 없고 채소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을에 배추를 이렇게 수확을 한 후에 한꺼번에 김치를 많이 담가서 겨울 내내 김치를 먹었어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김치, 이것을 김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겨울에도 여러 가지 야채를 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래도 늦은 가을에 김장을 하는 집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김치를 옛날에는 분명히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요? 자, 옛날에는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땅 속에 김치 항아리를 묻었어요. 자, 이 땅 속에는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지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땅 속의 온도를 이용해서 김치를 익히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름에는 흐르는 냇가에 아니면 우물가에 돌로 이렇게 테두리를 설치한 후에 그 안에 항아리를 넣고 흐르는 물로 차갑게 유지를 하면서 김치를 보관했다고 해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 참 따라가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김치가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김치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김치를 많이 먹는 게 어떨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